저는 사실 오늘의 원픽을 우리 낮에 뽑았다가 바꿨어요. 바꿨죠. 원래 한문수 권한대행에 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뽑아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오후에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 이거를 저는 오늘의 원픽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 원픽이냐? 이게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허를 찌르는 뉴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뉴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다른 방송국들에서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해석을 하기에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천천히 해석을 해드리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5월 1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그중에 한 건이 이제 이재명 의원에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 6건이 다른 일반적인 형사건인데 그중에 4건이 2025년 사건이고 2건은 2024년 사건이고 1건은 2021년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한 3, 4년 된 사건이고 어떤 거는 1년 안에 있는 몇 개월 된 사건이고 이재명 사건은 3월 28일에 상고심 접수가 됐는데 이게 벌써 지금 한 달 남짓인데 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회의를 심리를 2번밖에 안 했는데 이걸 벌써 선고를 내린다? 왜? 라고 하신다면 이게 사실관계가 범행이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범행 시각, 범행 장소, 범행의 행위의 태양 뭐 이런 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게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미 1심에서 30개월, 1, 2심 포함해서 30개월 이상을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상고심 법원에서는 심리를 더 이상 이어서 할 필요도 없다. 또 법리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게 공직선거법 250조가 대법관님들이 보통 1년에 한 100건에서 200건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사건이라고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기일은 충분히 빨리 잡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빨리 했냐? 사실 5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맞춰보자면 5월 10일과 5월 11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등록일이죠. 네, 등록일이고 5월 12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선고를 뭐 5월 22일이나 원래 통상적으로 5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는데 5월 22일 하던가 혹은 5월 뭐 7일 8일쯤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후보를 못 바꾸죠. 후보를 못 바꾸는데 5월 1일에 선고를 한다는 거는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 후보를 바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에 바이든에서 해리슨으로 넘어오는 미국 민주당이 후보를 바꿨을 때가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약 한 14일쯤 전에 15일 전에 갑자기 바이든이 나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한 2주 만에 후보가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혹시 하는 그런 약간 너무 희망 회로를 품으면 안 되지만 희망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사상의 초유의 일이죠.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회부를 했었고 전원합의체 넘겼고 바로 3일 만에 2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본인이 이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서류를 그때 냈을 때가 4월 10일이에요. 그래서 11일부터 아마 2주 정도는 이제 대법원은 재판관들이 이제 상고 기각 그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자판 3가지 버전을 이미 충실하게 다 쓰기는 넉넉한 시간이었다. 2주가. 네. 그러고 나서 전원 합의체를 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계신 분들이 총 13명입니다만 네. 이제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빠지고요. 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위원장 이번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관련이니까 선관위위원장 회피를 했죠. 그러면 12명이 남았는데 이 12명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사실상 지난주에 2번 회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번째 회의했을 때 그때 대부분 의결을 수렴한 것 같아요. 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7명 이상이 넘으면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명의 의견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만약에 무죄 취지의 어떤 의견이 모였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고 기각인 거죠. 네. 기각을 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거는 굳이
선거 전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 선거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선거 전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들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전과 선거 후에 하든 간에 무죄라 그러면 크게 영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죄 취재라 그러면요. 선거 전과 후가 엄청난 결과가 가져옵니다. 네. 만약에 선거 후에 그러니까 대선 끝났어요.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 가서 대부분 유죄 취지를 내렸다. 네. 그러면 재판 다시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대통령 선거 지금 한 번 칠 때 한 3,400억 들거든요. 네네. 3,400을 또 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되니까. 그런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좀 앞당겨 가지고 대선 전에 하게 되면 더군다나 아까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5월 11일 이전에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1일 하면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 시간을 보는 건데 이때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면 민주당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선고를 받고도 그대로 이제 이재명으로 완주를 시킬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완주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로 대선에 임할 것이냐. 이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민주당에게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5월 1일이라는 좀 넉넉한 11일 정도 되는 이 넉넉한 기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빨리 신속하게 당겨서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죄 취지라 그러면 선거 전 후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죄 취지라 그러면 대선 결정 나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해야지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죄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게 네. 아니느냐 그런 법조계 판단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날짜가 5월 1일이잖아요. 네. 5월 1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이 지금 우클릭을 한다 그래서 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들에게 묘역 가서 참배도 하고 여러 가지 우클릭성 발언을 하는 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나도 사실 보수의 마음이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노동자분들이 쉽니다. 근로자가 뭐예요? 근로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직 민노총.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민노총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거 이재명 구명하게, 이재명 살리게 다 같이 대규모 집회를 한번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던가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재명은 우클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민노총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거 정말 플랜 B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후보자 선택을 하는 약간 그런 형식상으로라도 이제까지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의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아무런 보고서를 못 올렸는데 이거 민주당 당직자분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은 플랜 B 보고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없이 다른 텐트를 치던가 혹은 있었던 후보자인 김동연, 김경수 두 명만 가지고 뭐 어떻게 돌리던가 이러한 플랜 B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1명에서 8명,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지 실제로 한 3, 4명 가지고 하면 한 3박 4일, 4박 5일이면 선거할 수 있습니다. 경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돌려서. 그래서 제가 뽑은 원픽은 5월 1일 대법원 선고를 기대하자입니다. 자,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라는 그 시나리오를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요, 본인은 완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극 체제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일극 체제를 이제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네. 내 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일극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겠다. 네.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와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 가지 않습니까? 가면, 네.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어쨌든 지금 한 35일 남았죠. 예, 대선을 35일 안에 판단을 못 할 거예요. 못합니다. 물리상 못해요. 그렇죠. 못 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이재명 예. 후보가 예. 뭐라 얘기하면 봐봐.
서울 고등법원 이거 판단 못해. 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날 일단 당선 하니까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유죄가 확정이 아니야라고 또 억지로 우길 거예요. 아. 그러면서 완주를 할 겁니다. 아. 완주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판단 들어가죠. 판단 네. 들어가서 야 저렇게 이제 항소 대법원 가지고 유죄 취소 돌아왔고 네. 아직 고등법원에서 판단 안 했지만은 네. 유죄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나왔다. 네. 유죄 취지가 굉장히 묻어나는 네. 향기가 너무 넘쳐나 아. 냄새가 나 유죄 냄새가 나 예. 그런 후보가 나왔는데 과연 표를 줄까? 네. 아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네. 민주당의 몫인 거죠. 아.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 네. 아. 없고 이런 네. 시나리오 말할 필요가 없어. 네. 하지만 아.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선택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진남이 지금 강대규 변호사님 기차에서 명함받은 학생인데요라고 써왔잖아요. 뭐야? 제가 오늘 그 기차를 타고 ITX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춘천에서 오늘. 아니 옆에 있는 대학생 남자 학생이 예, 예. 한 오후 4시쯤이었고 5시쯤이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경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그래서 제가 쓱 보면서 이제 눈 마주친 다음에 좀 눈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당직자시냐고. 그래서 아 당직자는 아닌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러 서울을 간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직진남님 그 휴대폰 보고 저한테 꼭 문자나 카톡 주세요. 제가 그 정치 외교를 전공하는 학생이래요. 아, 그래요? 제가 정말 현실 정치가 무엇인지 밥을 먹으면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꼭 만나도록 하고 자. 그 오늘의 원픽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좋습니다. 다음 투픽. 순서 네. 넘어갑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